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 버리고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출국했죠.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지난달 귀국하면서 프랑스에서 사용했던 전화는 학교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최영우 위원님, 일단 보통의 경우에 이것도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는데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걸 버리기보다는 어차피 들어올 테니 들어올 때까지 좀 보관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국내 휴대전화요? 외국에 가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네. 쓸 수 있고요. 요새는 로밍도 자동으로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을 거라고 네. 보고요. 그런데 폐기했다. 물론 폐기의 시점은 이제 언제인지 몰라요. 정확하진 작년 않습니다. 12월에 파리로 갔으니까 가자마자 폐기할 것 같으면 아예 가져가질 않았겠죠. 그런데 국내로 4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그럼 직전에 폐기된 건지 이러면 이제 그거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네. 사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국내에 와서 지금 국내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네. 새로 산 휴대전화 그것도 SNS 같은 거 다 지우고 검찰에 이른바 깡통 휴대폰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농락당했다는 느낌을 아마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청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구속 사유 예를 들어서 발부 사유가 높아지겠죠.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런 것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거짓이다고 제가 명확히 거짓이다. 단정지어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로 이민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민 갔다 하더라도요. 네. 우리가 휴대폰을 가져가면 거기서 대학에서 줬다고 해봐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 지인,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다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 휴대폰을 다른 데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폐기를 해버리면 자기는 국내에 있는 사람과 완전 단절되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 카톡 같은 건 다시 재가입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프랑스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고 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휴대폰은 돈으로 따져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거죠. 안에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게 그런데 이걸 폐기를 했다? 이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없애버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검찰이 이제 수사 관련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아마 영장이 청구될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판사 입장에서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말한 대로 고지고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했습니다만 일정 다 채우고 오더라도 한 6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 나가 있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봤을 때 전화기를 일부러 버리지 않고서야 버렸다 왜 버렸을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검찰도 이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버렸고 어떻게 폐기 처분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드러나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가 있는데 강래구 씨를 거치지 않고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래구 씨와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해당 대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장동영 의원님, 예. 지금 들으셨지만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래구 씨가 이제 8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돈이 박모 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직접 관여했거나 네. 아니면 모든 사정을 알고 뭐 공모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녹취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휴대폰이 사라진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휴대폰 사라진 것이 저는 뭐 특별하진 않고요. 네. 뭐 이정근 저 부총장 수사할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 여러 측근들 수사할 때도 그랬고 휴대폰이 사라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휴대폰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여러 그 수사를 받거나 하는 분들의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다. 일단 휴대폰은 버리고 본다. 일단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때는 창작 소설이고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쭉 매뉴얼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런 녹취록을 보면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돈 봉투에서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을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얘기를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신정은 의원님? 저는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 네. 제가 아마 해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 입장문을 발표했던 네네네네네.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확보한 자료를 네. 언론에 이렇게 통째로 또 이렇게 흘린 거고 거기가 시작돼 가지고 여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다량의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과 또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라든가 네.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이 뭐 진실과 책임을 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 문제를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또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우리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상대방의 이 문제인 것만 이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제 유인태 그 민주당 전 의원님을 국민의힘당에서 그 의원들 모임에서 초청해갖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유인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 이게 좀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게 어찌 민주당의만의 문제이겠느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했던 그 이 송영길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은 진실에 입각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는 것. 그리고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명한 저의 입장을 밝혔고 네네. 또 모든 의원들이 진실 고백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네. 그 이상으로 지금 검찰에 의해서 흘려내는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이게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네. 진실 접근에 오히려 또 문제 해결에 또 좀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은 의원도 그 정보지에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요번에 뭐 민주당도 저는 본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저는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긁혀서 그렇지 저 전당대회 좀 쑤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안쓰가 에이 선수들이 아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안 쓰고 전당대회 못 치르는데 뭐 근데 그 어떡하냐 이거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근데 하여간에 제 얘기는 저것도 조금 저는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저런 목소리가 있어서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